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의 그늘이 유럽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2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포성은 지금까지의 전장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기의 침몰과 드론의 부상은 세계 열강들의 전투교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탱크킬러로 알고 있던 공격 헬기들은 보병의 맨페즈 미사일에 맥없이 추락했고, 공격 헬기의 몇백 분의 1의 원가인 드론들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탱크를 보면 달려들어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미국마저도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하고 최전선의 역할을 점차 무인기로 변화시키고자 검토할 정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LAH 사업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고 적의 맨페즈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AH 사업은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인 500MD 토우와 AH-1 코브라를 대체하는 소형 무장헬기 사업으로 올해 말부터 양산기체를 육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2년 말 방사청과 약 3,020억 원, 사업기간은 약 36개월, 최초 납품은 2024년 12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LAH 항공기 및 초도 운영요원 교육, 정비대체 장비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 원을 투자하여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2년에 카이가 양산에 착수하여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있으며 조립 공정이 완료되면 육군의 수락 검사를 거쳐 납품될 예정입니다.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 획득 장비 TADS와 통합전자지도 컴퓨터, 저진동, 저소음 메인 로터 및 덕트형 테일 로터 적용과 사축자동 비행 조정 장치를 탑재하여 기체의 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종사의 비행 시 임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하였고, 각종 대공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 및 레이더 경보 수신기, DIRCM 및 RF 제머 등 각종 생존 장비 등을 장착하였으며, 동체 중간 좌우에는 체프 플레어가 장착되어 조종사 및 탑승자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부장으로는 동체 전방에 국산 3열 20mm 게틀링기 관포를, 동체 중앙 좌우에 설치된 스터브 윙에는 70mm 무유도 로켓 포트나 사거리 8km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검 미사일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으며, 아파치에 탑재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과 비교해도 사거리와 관통력은 비슷하지만 유도 능력은 오히려 청검이 뛰어날 정도로 고성능의 미사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초로 탑재하여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길이 1.5m, 직경 150mm이며 관통력은 1m 철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이에서 실시한 무장능력 시험평가에서도 육군이 설정한 작전 요구 성능 대비 높은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H는 1032마력의 엔진 2기를 탑재하여 한번 이륙하면 2시간 20분 작전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원은 전장 14.3m, 전고 4.3m, 전폭 3.9m, 최고속도 131노트, 최대 항속거리 905km, 최대 이륙 중량 1846파운드입니다. LAH는 올해부터 양산 1호기가 조립되면서 5.7조 원을 투입해 200여 대 이상을 양산하기로 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AH-64E 롱보우 아파치 2차 도입분까지 대형 공격 헬기 총 72대와 LAH 200여 대, 2020년 후반에 해병대에서 보유할 상륙 공격 헬기 20여 대까지 대한민국 공격 헬기의 전력은 총 300여 대에 가까운 수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된 헬기 생존성에 관한 우려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떻게 대처하고자 할까요? 특히 대량으로 맨페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자칫하면 헬기는 기갑부대 뒤에서 공중지원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인 공격기는 맨페즈의 비행 고도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맨페즈로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무인 공격기는 SA-2 같은 지대공 미사일로 상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방공망이 레이더를 켜는 순간 시드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공군의 대레이더 미사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북한의 고사포로 5에서 7km 고도에 있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터키의 저가 무인기 같은 무인 공격기 100대라고 해봐야 헬기 가격에 비하면 아주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북한 미사일에 격추된다고 해도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무인 공격기는 헬기와 달리 소음이 거의 없어 레이더를 켜지 않는 이상 식별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장시간 채공하면서 접근해 오는 북한 기갑부대나 장사정포 갱도를 저가의 무인기로 공격하는 것이 LAH 무장헬기보다 전술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맨패즈의 대량 보급과 무인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끄러운 경무장 헬기의 전술 가치는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라 헬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맨패즈로 무장한 적보병이 숨을 곳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지는 몰라도 LAH는 편대당 한 대씩 정찰자 폭형 무인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동체 좌우에서 각 2기씩 총 4개의 무인기를 발사하면 자동으로 날개가 펴져 편대에서 수킬로미터 전방에서 비행하며 지상의 적을 찾아 LAH로 위치를 전송하고 위험 목표물엔 돌진해 자폭 형태로 공격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는 미국이 롱보우 아파치에 추구하는 멈티 체계와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70%가 산악지형인 대한민국의 전장에서 LAH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전보다는 북한 체제 붕괴 시 빠른 진격으로 북한 지역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으로선 기존의 헬기 전력을 모두 무인기로 대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최대한 위험성을 제거한 상태로 장비와 병력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길 빌며 LAH가 아파치 공격 헬기에 필적하는 신개념의 소형 무장헬기로서 자리잡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